아주 감동적인 글 선생님이 살짝 그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유튜브 보면서 정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네, 선생님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한 3번째 막 이렇게 오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만이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열심히 뛰어왔는데도 30분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면서 왔는데요. 다음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주 감동적인 글 선생님이 살짝 그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유튜브 보면서 정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공무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산 증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됐나요? 뒤에 여러분 같잖아. 포효,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설을 잘 지낸지 또 부자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자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짜증나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2020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또는 포효가 행복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여러분 보이는데 띄어쓰기가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부터 띄어쓰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배운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다. 배웠니? 그랬어. 이렇게 풀어 그랬죠. 배웠어? 그랬어. 여기에 맞춰서 접근해야지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을 사람들은 09년 서울시 구급에서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두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묻고 있을까? 마을하고 사람일까? 이러면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알죠? 어디가 포인트인지 어디를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줘야지. 여기서는 옳은지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자, 선생님이 지와 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만과 지는 경과한 시간일 때 띄어쓴다. 근데 옳은지는 경과한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를 붙여 써야 된다는 것이 보이죠. 이해되나요? 네, 또 보입니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자, 출제위원이 상당히 재밌었어. 여기 나간 지까지는 했는데 만을 또 물어볼 수 있죠. 만과 지는 뭐라 했죠? 경과한 시간일 때 띄어쓴다. 사흘 만이다 했으니까 바로 여기를 또 띄어 써야 되겠죠. 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모른 척 살만도 한데 말이야. 그런 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만하다라는 것이 보조용언입니다. 이 살이 명사는 아니겠지. 살쪘어 막 이거.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살이 뭐가 돼? 관용어고 본용언이면 만하다가 보조용언이죠. 그러면 살 띄고 만한데인데 만하다의 보조용언인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띄었어야 되겠죠. 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띄었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듣고 보니 좋아할 만한 한 얘기다. 자, 여기서도요. 좋아하다가 합성동사입니다. 합성동사 좋아하다 뒤에 띄어쓰고 만하다가 보조용어니까 이걸 붙였어야 되고요. 그리고 합성동사 뒤는 절대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띄고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가 떨고 있지? 나는 떨고 있는 그 선택지를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짜릿합니다. 5번이 일단 떨고 있네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경과한 시간이잖아. 만지만 또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마 띄고 만인가? 만과 지만 알아도 띄어쓰기를 정말 많이 맞춘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만과 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야 할 문장은
공군연조 국회직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직은요, 경쟁률이 한 700대 1, 800대 1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있지, 문장도 되게 길어. 어디를 묻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시가 요걸 물었겠네요. 그죠? 제5. 제라는 것은 뭐라 했죠? 접두사다. 접두사기 때문에 뒷말과 띄어 쓸 수는 없다. 제5는 무조건 붙여야 되고, 제5회 다음에 6회가 있기 때문에 차례를 할 때는 통째로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데, 그것에 대, 그런 데는 아니죠. 그 경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개를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자, 국회직 문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2년, 3년 뒤에는 실제 일반 공무원 시험으로 내려와서 출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곤 당신뿐입니다. 대로만큼뿐은 체언 뒤에 조사로서 붙여쓴다. 관영어의 수식을 받으면 띄어쓴다. 왜? 의존명사기 때문에 못 본지 지 또 됐네. 못 부정문일 때 띄었습니다. 지 경관 시간 3년. 자, 경관 시간이죠. 3년이나 된 시점이라 손을 내밀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를 또 포인트로 잡아서 출제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김띠고 선생님 호칭어입니다. 박띠고 꾼, 박군, 박군아, 김양아 이렇게 호칭어 또 띄었었죠. 딱간 저지를 하시고 학교에서만이라도 조사는 몇 개이든 붙여 쓴다.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려는 보조사죠. 이 그려도 뭡니까? 붙여 쓰는 거 자주 묻게 됩니다. 출제위원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한 안녕들 하셨냐는 인사에 잘 있었다 마늘을 연발하시는 어른신들께 맨 먼저 가장 맨주먹 맨발 이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신지 않을 때는 접두사가 되지만 가장 먼저일 때면은 띄었어야죠. 맨 먼저 우리 가족을 차례차례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가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을 때 짜릿함이 느껴진다 그랬잖아. 겨울 날씨 치고는 보이나요? 치고는 보조사로 어떻게 돼? 붙였어야 되겠죠. 조사는 붙였어야 됩니다. 그죠? 제법 따뜻한 편이어서 우리는 모처럼 강변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답은 또 5번이 된다. 조사, 여러분 구별할 수 있네요. 조사는 붙여 쓴다는데 초점을 두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보죠. 다음 주 한국말 준법 규정에 맞는 것은 벌써 07년도까지 왔잖아. 나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나는 기출문제만 풀 거야. 기본 내용 딱 듣고 기출문제만 딱 풀 거야. 기출문제를 다 풀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유튜브만 들을 거야. 침대에 누웠어. 그러면 수업 문제에 적중할 수 있는 거 다 나온다니까. 진짜 믿어봐. 믿음이 부족해. 네. 자,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좋은 결실을 만든다는 거. 종교 집단하고 비슷한 거야, 그지? 가지다에 그 준말로 갔다가 있는데 가졌다는 맞지만 가뒀다는 쓸 수 없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본뒷말과 준말이 있는데 본뒷말과 준말의 활용은요. 본뒷말에서는 자음, 모음 다 활용하지만 준말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지다고 가지다가 뭐가 돼? 본뒷말이겠죠. 준말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있지 바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든 다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말은요.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와는 활용할 수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 어미와는 활용할 수 없다. 뭡니까? 의존명사로 쓰이는 등은 책상, 걸상 됐죠. 이렇게 나열되고 등은 의존명사죠. 등이 있다에서처럼 항상 띄었습니다. 등 비슷한 거 뭐 들도. 국제연합을 줄였을 때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국연이라고 적는다. 국연이 돼요. 시각장애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시련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네요. 물론 지금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만났을 때 2번과 4번 중에 하나 답이라는 것은 일단 보입니다. 그죠? 아니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자, 띄어쓰기로 한정되지 않고 봤다면 다 펼쳐놓고 고민할 수 있겠죠. 나이를 표시할 때는 제 나이 26이에요처럼 10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 띄고 띄고만 띄고. 기억나나요? 조 띄고 띄고만 띄고. 조가 나오면 띄어쓰고 많이 나오면 띄어쓰고. 조 띄고 띄고만 띄고. 조 띄고 띄고만 띄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지 기억 안 나? 자, 숫자는 조 띄고 띄고만 띄고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10단위로 띄어쓴다고 하면 안 되잖아. 자,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죠. 결국 다음 몇 번인가 2번이 된다는 게 보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것이 여러분 보이네요. 자,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00년인데, 자,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네.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녕하십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안 걸렸습니다. 난 안녕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걸리면 안 되겠지. 그죠? 자, 바쁜 사람. 선생님이 오늘 3번째 여기 왔다 그랬잖아. 강곳에 3번 다 막 수업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 왔어. 바쁘니까 바이러스가 선생님한테 접근하지를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무서워. 말을 하니까 또 접근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 네. 오래간만이에요. 했는데, 오래간만입니다. 선생님도. 자,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자, 항상 배웠니? 그랬어.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가 떠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선생님이 시험 임박해서 진짜 생방으로 한번 찍을 수도 있어. 호응 열심히 해주셔야지. 그럼 선생님 또 한번 찍게 딱 해갖고 생방을 찍으면 또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가 또 나왔네. 지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경과한 시간 때 띄어쓴다. 떠난 띄고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것이라는 안녕이라는 한마디 말밖에 없었다. 뭐가 있었죠? 밖에는 조사할 때 붙여 쓰고 뒤에 없었다고 하는 부정어가 떠나온다. 그래서 말밖에 없었다. 오,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없는 타양에서 아는 이제 어떻게 살지. 타양에서 나는 내줘야 되는데 아는 좀 이상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그와 함께 걷던 그때 그거. 원래 그 띄고 곳이 맞죠. 그러나 단음절로서 띄어쓰나 붙였으나 특별한 의미상의 차이를 못 느낀다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붙여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그거. 떼그는 안 돼. 그때 그곳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배운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별의 강물에 떠내려가 합성동사 뒤에 보조용은 띄어쓴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 버렸다를 절대로 붙여쓸 수는 없습니다. 소리마저 희미하게 사라져간다. 맞아. 조사 또 붙여쓰는 것이 보입니다. 답은 틀린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밑줄 치문에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놨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그건 사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사나이가 아니다.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 둘, 셋의 의미가 있을 때 띄어쓴다 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안 되잖아. 같은 입으로 다른 말 하면 안 돼. 이런 거지. 하나, 둘, 셋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 바로 붙였어야 되고 붙였어야 되겠죠. 1번이 유력하고요. 마침 당신을 만나러 가던 차였는데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그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에이, 아까 보조사는 붙였다 했잖아. 범죄 현상의 범인은 계속 온다 그랬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려 붙였어야 되겠죠. 철수는 이름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철수 유명한데요, 그죠? 50년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철수 되게 유명한데 이름도 났는데 그러나 다 띄고 뿐. 보조 이거는 뭡니까?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거죠. 바로 안 왔다 띄고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누구나 신혼여행하면 자 명사나 부사에 하다가 붙어서 하나의 용언으로 굳어주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운동하다는 되죠. 신혼여행이란 명사에 하다를 붙여서 신혼여행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신혼여행하다는 없기 때문에 신혼여행 띄고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혼여행 제주도 갈까 해봐.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네요. 바로 알지 못할 바에야 혹시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 뒤에 못 뒤에 하다는 붙여 쓴다. 그지? 못 뒤에 하다 붙여 쓰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사가 붙으면 띄어 쓴다 했죠. 왜? 바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못할 띄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결국은요, 맞는 것을 찾아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짧게 여기서 잠시 좀 끊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잠시 심호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잠시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을 자야지. 저 인간 떠드는 거 나 이제 듣기 싫어. 자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6번 봅니다. 이제 문장 부호로 넘어갔어. 그래서 선생님 잠시 자른 거야. 띄어쓰기로 이렇게 머리가 막 돌고 있는데 계속 가다 보면 또 문장 부호하고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잠시 한번 잘라봤습니다. 문장 부호로 넘어갔습니다. 자, 문장 부호는 한 개 한 개 눈이 좀 잘 보여야 돼, 그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점 하나 없어갖고 문장 부호가 달라질 수 있거든. 자, 그럼 한번 보죠. 18년 경찰직 1차에 나온 것이 되는데요. 자, 볼까요? 경찰직 1차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타낼 때 큰 따옴표를 찍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녀의 50세 나이라 했는데 요거 여러분 뭐라고 읽는지 보입니까? 연세죠. 자, 이 한글음과 한자의 음이 다릅니다. 이때는요, 소가로가 아니고 대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한 거죠, 그죠? 자,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이 보이고요. 환경보호 숲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환경보호 뒤에 숲가꾸기 뭐가 되나요? 부제를 적을 때 줄표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는 자, 요게 이런 뭐라고 하지? 명칭이 그렇죠. 바로 겹화살 가로표라고 합니다. 이 겹화살 가로표는요, 이렇게 책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도 하죠? 큰 따옴표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견나표라고 하죠. 이렇게 뭡니까? 견나표. 잘 그렸는지 모르겠다. 중간이 비어 있는 거.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죠. 7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7년에 서울시 사회복지직에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낯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 요 있지. 쉼표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 쉼표가 없으면 이건 중의적인 문장이 됩니다. 낯익은이 철수인지 철수의 동생인지 낯익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쉼표를 찍어버리면 바로 뒤에 있는 철수가 아닌 철수의 동생을 가리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의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중의성하고도 관련되는 거야. 되나요? 쉼표를 보니까 관영어 낯익은은요,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아니고 동생을 수식한다니까. 그래서 중의성이 사라진다니까. 됐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눈으로 잘 째려봐야 돼. 마침표가 없네요.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목이나 표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지?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푹 쉬고 온다. 그래, 휴가 가서 며칠 더 푹 쉬고 오겠다. 비아냥이죠. 온다. 그래, 너 출근하지 마. 뭐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돼? 온다. 그딴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고 나고 작은 따옴표를 했습니다. 작은 따옴표 뭔가요? 그렇죠. 생각이죠. 생각. 속생각 또는 독백에서 쓰는 것이죠. 작은 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고는 마음속으로 한 말이니 인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상당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8번으로 가보죠.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5년 지방직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부호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 15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살짝 개정된 것을 한두 번 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3.1 운동, 요 3.1 운동은 이제 여기 마침표 찍어도 되겠죠. 그죠? 마침표로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점을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 나타낼 때 소가로 1919년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연세. 연세 또 나왔네. 소리가 의미 다르네요. 뭐라 그랬죠? 소가로 대가로. 정말 기출문제는 또 출제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나는 유튜브 미소에도 TV만 볼 것이다. 정말 된다니까 3개월 만에 붙어 떠잖아. 그죠? 자, 연세 보이죠? 이게 의미 다를 때 대가로.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습니다. 자, 젊은 희망인데요. 소가로가 있고 그 바깥에 대가로를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소가로 바깥에 중가로가 아니고 대가로로 간다는 거. 국가의 성립 요소. 자, 국토와 국민과 주권. 이렇게 대등한 것을 세로로 묶을 때 중가로를 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잘못된 것이니까 답은 또 연세였습니다. 2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해되죠? 자, 9번 부조 문장부에 사용이 옳지 않은 것. 14년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한 문제씩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득점할 때 득점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콩심으면 콩나고 팥심으면 팥난다. 마침표도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잘라 읽을 때 쉼표를 찍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두 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를 나타낼 때, 강조할 때 작은 따옴표를 찍는다는 거. 큰 따옴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큰 따옴표로 유혹할 때. 준원 6.25 때 납북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요. 대가로가 아니고 소가로를 쓰죠. 준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준원은 6.25 때 바로 납북된 이 준원은 우리나라 소설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광수형 그죠? 이광수는 완벽하게 인물 세탁을 한 것 같다. 옛날에 이광수 딱 하면 무정했고요.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친일 행적을 했던 친일파의 대표적인 그 작가이다라고 했고 1920년대 이민문단 시대에서 준원, 그 다음에 최남선 뭐 이렇게 시 쪽에는 최남선이고 그 다음에 소설 쪽은 이광수다. 육당과 준원이다 딱 해서 이광수 하면 친일파의 대표적인 저거였는데 요즘 이광수 하면 러닝맨 거기 이광수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인물 세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조인문한테 이광수 딱 하면 좀 더 러닝맨 이러던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분 아니고 6.25 때 납북된 그 사람이네. 어머니께 말했다가 아니 말씀드렸다가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있지 이렇게 바로 줄표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요게 쉼표 대신에 요 쉼표가 나오면 원래 이 줄표는 작은 따옴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쉼표가 있으면 쉼표를 또 찍으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줄표로만 적어야 된다는 것도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된다는 게 보이네요. 문장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0번 갑니다. 문장부를 옳게 사용해서 11년 지방제 구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전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직접 인용했습니다. 큰 따옴표를 찍었습니다. 되죠? 선생님이 15년도에 뭐가 됐다 그래서 그래 문장부가 개정됐다 했습니다. 근데 몇 년도 문제야? 11년도 문제입니다. 이 당시의 정답은요. 이 당시의 정답은 바로 4번이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 마침표가 없는 거야. 마침표가 없어.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거든. 되나요? 근데 15년도에 이 문장부가 개정되면서 큰 따옴표 속에 인용문 속에 마침표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해도 옳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1번도 이제는 만든 것이 되는 거야. 되죠? 이 1번도 이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왔니? 자, 언제 왔니? 어제 왔는데 어디서 왔니? 시골에서. 뭐 하러 왔니? 공부하러 왔니? 공부하러. 이렇게 각각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대답을 요구하면 다 이 물음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됐죠? 물론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렇게 선택 관계일 때는 쉼표 찍고 마지막에 물음표만 찍으면 되지만 각각의 대답을 다 요구할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다 찍어줘야 되는 거죠. 되나요? 문장부에는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일단 이 가운데 점을 쉼표로 찍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붙임표가 아니고 문장 부호에 대등한 것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 쌍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콜론이라는 것을 찍어줘야죠. 우리나라에 세미콜론은 없다는 거. 됐나요? 그런 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탐탁하지 않다. 이렇게 삽입어구를 나타낼 때 앞뒤로 쉼표를 찍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쉼표 대신에 아까 뭐가 된다 그래서 줄표를 찍어도 됩니다. 이게 15년에 개정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은 4번이었지만 지금은 1번도 답이다. 그래서 답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은 빨리 끝내야지. 오래되면 개정이 계속 들어가. 그래서 이 고정된 사고의 틀을 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차근차근 하시고요.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허투루 보낸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수험 생활은 없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안녕!